결국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분명한 혐의가 있어도 수사를 안 하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배우자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잔당들이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처벌해야 하는 게 검찰의 역할인데 오히려 검찰이 나서서 범죄를 덮어주고 있는 꼴입니다. 이러니 검찰은 해체가 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구치소 탈출을 도운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 비리가 제대로 터졌습니다. 조국과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심우정도 똑같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는데 이제 국민들은 검찰에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특검으로 제대로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화문에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 광화문 천막 당사를 투쟁의 거점을 삼아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작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2차 비상계엄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면서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방첩사 간부들의 증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회의 적법한 계엄 해제에도 따르지 않고 2차 계엄까지 시도하려 한 윤석열의 집착과 집요함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을 맞았을지 끔찍합니다. 수천 명이 체포되고 수만 명이 피 흘리는 상황이 생겼을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는 회생 불가 수준으로 폭망했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직무복귀는 곧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그 길이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제때 하길 바랍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국민과 역사를 위한 결단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촉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일상이 깨지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경제적 피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요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 촉구 결의안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제적인원 4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헌법을 지키자고 하는 전원위원회를 반대할 정당은 위원정당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한 꼭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족 의결소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제적위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위헌 판단이 난 헌재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합니다. 이제 내란숙의 윤석열만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 주십시오. 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국 각지의 산불과 그 진화 과정에서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수많은 이재민들의 대피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와 이재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주당도 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헌정을 파괴한 대통령을 국민이 멈춰 세운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국가 리더십의 공백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과 피해가 너무 큽니다. 정치, 경제, 외교가 무너지고 성장률마저 가라앉아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에 견줄 국가위기이지만 윤석열 내각은 근본적으로 국정 실패와 내란 동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임시체제일 뿐입니다. 윤석열 파면과 국정 정상화 없이는 연속되는 각종 국내외적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 정상화를 앞당길 책임은 헌재에 있습니다. 민심은 분명합니다. 국민 다수, 특히 중도층 다수가 파면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합리적 판단을 이미 끝냈습니다. 윤석열 복귀는 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자살입니다. 조갑재, 김진 등 보수 논객들조차 파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차기 교황 후보로도 거론되는 유흥식 추기경 등 각계 종교 지도자들도 조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혼란과 갈등만 깊어집니다. 추기경이 인용한 교황의 말씀처럼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헌재의 즉각 결정을 촉구합니다.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공지하기 바랍니다. 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외교부 장관님, 네. 아까 한정혜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사 관련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해 보이네요. 저도 청와대도 근무해봤고 공무원들 인사도 꽤 관여를 해봤고 주관도 해봤는데요. 이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을 못 드렸는데 제가 네, 거기는 가까이 좀 좀 다릅니다. 답을 좀 네. 주시죠. 네. 아니, 제가 개괄적으로 파악한 거로는 국립연구원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동경 가서 주일 대사를 만나는데 자기는 아는 바 없는 사람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했다라는 그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지금 외교 전략본부에 그 취업하는 문제는 그 뭐 경력 기간이며 이런 거 산정하는데 조금 그 기준이 달라서 아까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의원실에 가서 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그러니까 특정 분야, 네. 아까 정책 조사 분야죠. 한 명이 최종 면접까지 봤다가 취소가 됐고, 네. 그 똑같은 TO로 해서 분야가 국제협력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새로 모집을 해서 그 특정 인사가 신모양이죠. 네. 신모양이 합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앞에 취소된 사유는 뭡니까? 구체적인 걸 제가 파악하고 담당.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나 심지어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감사원에 감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요. 그 심지어는 어디 무슨 택배 회사 이런 데에 감사인가요? 뭐 그 보내는 것까지도 압수수색을 수십 차례 해가지고 네. 그죠? 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조사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요. 네. 그 제가 금방 들어보니까 저게 공무원이 이제 채용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투명할 것으로 생각하기 보통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관련해서 엄청난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아마 윤석열 정부의 인사 과정은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할 것으로 네, 일반적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선발 과정에 외부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거 관여했다가는 뭐 큰일 난다는 거 다 알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장관님의 원론적인 그런 입장은 알겠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답변을 좀 주시고 저한테도 답변을 좀 네, 와서 좀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민감 국가 관련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게 참 그 한미 동맹 역사에서 저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외교 참사 같습니다.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그 지금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범정부가 주무부처 이름입니까? 다 관련이 돼 있죠. 외교- 원래 이게 주무부처라는 게 있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잖아요. 네. 최상목 대행이 오늘 보니까 무슨 TF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한 모양이던데 그동안 최상목 대행 뭐 했습니까 도대체? 주무부처 하나 지정 안 하고? 저도 대행이 대통령실에 직접- 근무를 해봤지만은 이런 문제 생기면 보통 주무부처를 지정을 해주고 어느 부처를 중심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하는 게 범정부 대응의 출발 아닙니까? 벌써 대행 주재 회의를 장관 회의를 벌써 여러 번 했습니다. 아 그럼 최상목 대행이 주무네요? 뭐 총괄해서 좀 감독하고 있다는 그게 지금 관리하고 말이 있다는 됩니까? 그냥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이잖아요. 말씀. 관련된 부처가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이 이러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거기다가 저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특정한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 상임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네. 그러면 특정한 사건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이유죠? 그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특정한 사건이 아니면 어떤 이유가 도대체 이 지정의 이유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때는 그 시점까지 제가 파악한 바를 토대로 답변 드린 것이고요. 네. 지금은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부 장관을 다 만나고 나서 그 보도 자료 내 결론은 뭡니까? 하여간 그 기술 연구소의 기술 보안과 관련된 문제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기술 지형이 변화하면서 그 특정한 사건이 아닌데 네. 보안상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그게? 그럼 몇 가지 사례- 그러니까 기술 보안 이유 때문에 특정한 사건은 아니고 그렇다면 한국은 협력 대상이 애초에 아니다라고 하는 낙인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그러면 몇 가지 사례 특정한 어떤 보안 사고나 사건이 없는데 기술 보안의 문제로 한국과 협력을 하는데 제한을 두겠다는 뜻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미국이 볼 때 아무리 봐도 기술과 보안에 협력을 한국하고는 안 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그 뜻 아니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협력에 지장이 없으나 지금 여러 가지 기술 보안 문제로 생긴 우려 사항이 있으니 그 문제를 해소하면은 된다. 그거를 위해서 적극 그게 협력하겠다. 특정 사건이 없는데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몇 가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다라는 자,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 핵무장론과 연계되어 있는 핵 문제가 핵심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다시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2023년도에 한미동맹 70주년 워싱턴 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합의문에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상 의문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전에 박정희 정부 이후로요. 네. 이런 문구가 정상회담에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 형태의 문구는 아니지만 없지요. 아니지만 이게 또 비확산에 관한 그거는 어디든지 있는 이야기고요. NPT 체제를 네.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넣어서 선언해야 될 만큼의 그건 NPT 준수에 대한 여부,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이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한미 정상회담에 문구로 포함된 적이 역대로 한 번이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에 했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할 때 그 협정에 NPT 준수 문의가 들어가 있고요. 한미 핵 협의 그룹을 만들 때 그러한 또 NPT 준수 의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안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